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경호 조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호처에서 담당하죠. 그리고 또 경찰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담당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앞에서 본 바가 있죠. 영국 그 경우에 수도경찰청 산하에 있는 왕실 경호대 또 VIP 경호과에서 담당한달지,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어땠죠? 연방범죄수사국에서 담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시크릿 서비스라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경호국에서 담당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내용을 좀 더 계속 가보죠. 자, 경찰청 경비구 경호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찰청 내에는요, 경호과가 경비국 안에 있는데요. 이제 경호처에서 담당하는 게 대통령 경호였죠. 자, 우리나라는 이게 제주도를 자치경찰이에요. 제주를 제외하고는요. 제주를 제외하고 국가경찰서 열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경비국 경호과에서 나머지 경호처에서 담당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경호 계획도 수립하고 그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감독도 하고요. 협조를 해요. 경호처에서 하는 일에 이제 협조일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을호 병호에 해당하는 분들 있죠. 국무총리랄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을호예요. 을호.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병호 경호 대상인데, 이제 이분에 대한 경호를 담당을 해요. 퇴임 후 10년이 지나버리면 어떻죠? 역시 을호로 들어가죠. 이런 분들도 역시 경찰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의 경호 관련 업무다. 서울지방청장은 경비부, 그 다음에 백일경비단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특별경호대, 국회 경비대, 국회는 이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경찰특공대 등을 두고서 대통령 간제경비, 외빈 경호, 이런 테러 대응, 이런 업무를 수행해요. 따라서 바로 경찰도 이러한 경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 경찰청 밑에는 경비국이 있고, 경비국 밑에 경호과를 둬서 거기서 경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포, 의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 가포 경우는 협조 업무를 담당하고, 의료 경우에는 어때요? 바로 이제 경찰이 담당하겠죠.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내에는 지방청 경비국 밑에 경비과를 두고 있고, 거기에 경호계장을 두어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호를 계속 이어갈게요. 경호기관은 이원적 구성으로 되어 있죠. 특징 경우는요. 일단 이 경호처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담당하는 이렇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하는 게 가포, 그리고 외국 요인은 A, B, C, D 등급 이렇게 되어 있죠. 경호 직무의 요인에 대한 기관을 담당하는 이렇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특별법이겠죠. 당연히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경호처가 중심이 돼서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죠. 자, 경호기관은 민주화다라고 되어 있는데, 1963년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3공화국이 이제 출범하죠.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실이 이렇게 담당을 해서 이 차지철 경호실장이랄지 유명하죠. 이런 권력기관화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이제 많았었고요. 지금은 당연히 민주화죠. 국민을 위한 기구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화 시도가 되고 있고, 경찰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각구 경호 주체와 경호 객체는요,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은 이제 경호처와 그리고 경찰청, 경비국, 경호과가 있죠. 이제 여기서 담당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수도경찰청, 미국은 시크릿 서비스는 비밀 경호국에 대해서 봤고요. 프랑스는 요인 경호국과 장다르머리라고 하는 바로 군인이 있었죠. 국방성 소속과에. 독일은 연방범죄수사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황군경찰본부에서 황족에 대해서 담당하는 경위가 구분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중국은 당중앙경위국, 즉 군인 신분으로서 주석을 경호를 한다라고 했었죠.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경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경호 조직. 이제 우리는 이제 경호라는 개념을 보면요, 경호원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도 피경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경호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경호원으로 가는 이 경호 주체, 그 다음에 이제 경호 대상,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이 주체, 경호원을 분류하는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상을 우리는 이제 객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수도경찰청 왕실경호대라는 곳에서 여왕과 왕실. 근데, 특수부 VIP 경호과에서는 수상을. 자, 그러면 여기 왕실 경호에서 수상을 하면 틀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니까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미국은 비밀 경호구역 시크릿 서비스 우리가 봤는데 대통령, 부통령에 대한 이제 경호를 다 담당, 전직 대통령까지도 다 담당을 하죠. 우리는 이게 10년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크릿 서비스라는 비밀 경호구에서 외국 원수랄지 이런 것까지 다 담당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요인 경호국이 있고요. 국방성 경비대라고 하는 장다르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통령이나 총리는 바로 요인 경호에서 하지 장다르머리가 아니죠. 여기는 장다르머리는 여기 엘리제궁이랄지 영빈관 내외 경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속인데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호를 담당하죠.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범죄수사국이 있고 연방국경경비대가 있는데 여기에 연방범죄수사국에서 대통령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관화되어 있죠. 황군경찰본부가 경찰청 소속인데 이게皇族에 대한 내용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경시청 내에 경찰청 소속이죠. 그래서 경호과에서 총리에 대해서 담당을 한다라고 봤고, 중국은 군인 신분이 당 중앙경위국에서 국가주석과 총리에 대한 경호를 담당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특히 근접 경호는 보위사령부에서 담당한다라고 봤죠. 그리고 이제 한국 경호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인데 전직 대통령은 어때요? 배우자죠. 가족이 아니죠.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되고, 권한 대용도 배우자예요. 그러나 당선 확정이 되면은 가족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제 요게 또 이제 문제인데, 이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도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죠. 자, 경찰청 경비국 경호과에서 의료 병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체와 객체입니다. 예, 주체. 예, 경호는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라는 주체. 자, 경호 주체는요, 경호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조직이죠. 조직. 경호를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조직, 개인, 주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체가 있고요, 이 객체가 있어요. 객체. 보통 우리 주체를 경호 조직이라고 하고, 이 주체와 관련해서 작용을 하겠죠. 여기에는 이 경호 주체는 바로 경호기관 또는 조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조직과 관련돼 있어서도 우리는 실정법을 봐야 되고, 나중에 이제 활동, 작용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 경호 조직이란 이 경호 목적인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러기 위해서, 즉 경호를 실질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조직, 개인들을 가리켜서 경호 주체라고 하죠. 개인이 바로 할 수도 있고요. 특히 민간 경호는 개인이 할 수 있겠죠. 신변보호 경비 같은 거요. 자, 그러면 경호 주체로서 나눠지는 게 공경호와 사경호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공경호 주체, 그러니까 사경호 주체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경호는 당연히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경호를 행사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찰이. 그러면 경호처나 경찰은 바로 국가이겠죠. 다만 제주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이겠고요. 그리고 공공단체로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경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그럼 공경호의 경우에 나와있지만 대통령 경호처, 그 다음에 경호기관,
군의 경호 조직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공경호 주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경호 민간 경호는 바로 신변보호와 관련되겠죠. 보통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에 의해서 이러한 사경호가 대부분 이루어지죠. 신변보호 업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경호 주체로서 공경호는 공적기관, 그러니까 사경호는 또 바로 민간 단체가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호 대상에 따른 경호 주체가 있어요. 네, 경호 대상에 따라서. 그러면 요게 이제 국가 원수의 경호기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수상 등 경호기관, 요거는 이제 뭐죠? 경호처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경찰이 담당하겠죠. 그다음 외국과 관련돼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이제 경호처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게 경호 대상에 따라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호 객체가 있는데요. 이제 경호 객체는 이제 경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걸 말하죠. 그러면 공경호 객체, 사경호 객체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봐보죠. 이제 대통령들 경호에 관한 법률. 여기는 뭐 이제 항상 출제가 돼요. 이제 이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 경호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출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요게 그러니까 꼼꼼히 아주 세심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조문을 보고 갑니다. 목적 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 그죠? 이 법에서는 경호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호의 직무 범위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일단 경호에 관한 조직,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직무,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죠. 자, 경호는 뭐냐? 이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죠. 자, 그리고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제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 지역이 있죠, 지역. 이게 이제 경비잖아요. 이거는 호위와 경비가 같이 들어가 있죠. 경계 순찰 방비를 다한다. 따라서 이 특정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경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경호구역. 이 경호구역은요, 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구역입니다. 경호공무원은 경호처 직원과 파견된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만을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관계기관은 경호처가 필요한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단체를 관계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을 보죠. 대통령 경호처가 나옵니다. 이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이고요. 공무원을 지휘하고요. 대통령 정부조직법에 보면 대통령 경호처를 두고요. 경호실이 이제 경호처로 바뀌었죠. 경호처장은 정무직입니다. 정무직. 차장급이죠. 예전에는 이제 장관급이었는데 경호처와 관련된 직무를 법률로 정한다 해가지고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어떤 조직 직무 범위 등은요. 차장은 한 명을 두는데 차장은 1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됩니다. 1급 공무원이거나 또는 고위 공무원단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죠. 차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입니다. 또 나오죠. 아니시면 세 번째로 나온 것 같아요. 대통령과 그 가족, 당선인과 가족. 그 다음에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한다 해가지고 직계 존속과 비속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서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다만 임기 만료일 전에 퇴임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임기가 있다. 임기. 그러면 임기가 끝났으면 10년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임기 만료일 전에 여기서 퇴임을 했다. 퇴임했다면 이때는 퇴임 후에 몇 년을 계산한다? 5년. 5년을 계산해서 5년 동안 5년으로 이렇게 한다. 퇴임하거나 사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퇴임 또는 사망했을 때는 5년으로 한다. 퇴임 후 사망한 경우 그러면 여기서 사망했다. 퇴임 후에 사망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5년으로 한다. 5년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사망할 때. 다만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근데 이제 보면 퇴임 후 가산해서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가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 갖고 10년이 넘으면 안 돼요. 10년 안쪽에 있어야 되죠. 10년 안쪽에 있어야 되죠. 10년이 넘어버리면 그 10년 안에만 돼야 되겠죠.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 요청에 따라 차장의 고령 등의 사이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제 경호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이휘요 여사가 있을 때 5년을 더 연장을 했죠. 이렇게 이휘요 여사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 자, 그런 내용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전직 대통령은 이제 경호 포함 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냐? 일단 별도 주거지를 이제 제공해요. 본인이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인원을 어떤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 기동 수단을 지원하고요. 경호처장이 협의해서 정한 사항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 그리고 외구 수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밖에 처장이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국내외 요인, 이렇게 돼 있죠. 국내외 요인.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는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망한 전직 대통령. 이 전직 대통령이 사망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망 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을 하셨고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망 후에 이제 5년 동안 5년 했는데 또 5년을 또 연장을 했고 그 다음 뒤에요. 요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아까 전직 대통령은 이 5년까지 여기까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서 이제 뭐 10년을 넘지 않는다. 이제 아무튼 필요할 때 고령 등을 이유로. 근데 이제 그 밖에 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더 연장을 해준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연장을 하니까 여기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사망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경호처 경호 기간 해가지고 3번에 문제의 소재가 나오죠. 이제 두 번째 2번에 보면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다시 처장의 판단에 따라 경호기간이 종료된 경호대상자에 대해서 경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자, 그러면 이게 5년 지났는데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뭐냐면 이거는 의무적 규정이라는 거죠. 의무적 조항이라는 거죠. 의무적 조항이에요. 그 밖에 인정하면 이제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직 대통령은 10년이고요. 5년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갖고, 의무적 기간이에요. 의무적. 요게. 그 다음에 5년의 범위에서 같은 규정 기간으로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5년을 넘기면 안 돼. 이건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해서 10년을 넘기면 안 되는 건데 이 의무적 조항이지만 이 조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게 의무적 조항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 법제처 판단의 그 4번의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 요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법으로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퇴임 후 10년에다가 추가적으로 10년, 이렇게 최장 20년으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느냐, 이렇게, 입법적인 부분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 아무튼 그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도 요걸 적용할 수 있다라는 법제처의 견해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경호 등급이 나와요. 이제 시행령에 보면 이제 경호 등급, 이 경호 등급은 이제 처장인데요. 처장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등 배우자, 그 다음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조건에서 경호 등급을 구분을 할 수 있다. 아무튼 경호 등급은 누가? 경호처장이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자, 근데 이때 경호 등급을 구분할 때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 장관, 외국경이죠. 외국경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의무죠. 의무입니다. 이제 경호처장이 등급을 구분할 때는 누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처장의 경호 등급 지정이다. 경호 등급에서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렇게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경호 등급은 처장이 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경호 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의 협조 등으로 해가지고 시행령에 보면은 처장은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해 필요할 때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이러한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 진술서와 증명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어디에? 그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그 다음에 경호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 그럼 여기에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의 신원 진술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처장은 제출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 이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튼 앞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경호 등급 구분할 때는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신원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뭐죠? 비서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등에는 신원 진술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숙지를 해주고요. 경호구역의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출입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경호구역 출입자에 대해서 조회 등 출입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경력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요. 자, 경호구역의 지정입니다. 경호구역의 지정권자는 처장이죠. 경호처 처장이 경호구역에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네, 경호처의 경호구역 중 이제 대통령 집무실,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 등 내곽 구역과 외곽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해놔요. 경호구역 지정, 집무실과 관저 등을 제외한 행사장이랄지 이런 구역은요, 이렇게 처장이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경호구역 지정. 근데 여기서 유의를 하실 게 앞에서 봤던 경호 등급의 구분의 경우에는요,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호구역 지정할 때 협의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협의를 하는 것은 경호 등급을 이렇게 정할 때고 경호구역을 정할 때는 그냥 처장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호구역 지정 계속 가보면요. 경호구역 지정에 이제 약간 지정권자는 이제 처장이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호구역 지정이다. 최소한도로 해야 되겠죠. 이제 최대한도로 지정하면 안 되고요. 경호구역 지정할 때. 그다음 안전활동이다. 경호와 관련해서 구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에 있어서도요,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공무원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호구역 내에서 질서 유지, 그 다음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이런 일만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자, 정리해보면 경호구역 지정은 누가? 처장이, 그리고 최소한도로 일단 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활동도 정해진 안전활동, 질서유지 뭐 이런 활동만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안전관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주체를 보고 있습니다. 경호 주체로서 이제 경호처 등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호안전대책기구가 있어요.
경호안전대책기구. 어디 소속으로 되냐면요,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대책기구를 둘 수 있어요. 반드시 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럴 때 뭐냐면 어떤 정상회의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펙 회의랄지 또는 G20 회의랄지 이럴 때 이렇게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대책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경호처장이 이제 짱이 돼요. 대책기구 장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총괄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관계기관장과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안전대책기구장은 바로 경호처장이 되는 거고, 바로 대통령 소속으로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관계기관은 파견 공무원을 해서 구성이 되어요. 자, 그러면 경호안전대책기구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다자간 회의랄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다자간 정상회의 등이 있을 때 경호안전대책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둘 수 있는데, 그게 둔다면은 장은 경호처장이 되는 거고 최대 1년 6개월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하는데 그 관계기관에서는 파견 공무원을 보낼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경호안전대책기구가 이제 인력 배치랄지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협의를 해요.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하죠. 필요할 때는. 그럼 통합방위법이랄지 이런 게 대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을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경호구역 내에서 또는 경호구역 외의 지역에 각각 담당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인력 배치랄지 장비 운영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다자간 회의에서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영 기간은 다자간 정상 회의별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이 있어요. 국가 중요 시설은 뭐 공공기관, 공항, 주요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나중에 국가시설 지정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이런 시설로서 원자력 발전소랄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국가 중요 시설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의 직원입니다. 경호처의 직원. 이제 다자간 회의로서 국가중요시설을 받고요. 그 다음에 경호안전통제단이 있죠. 경호안전통제단. 그러면 이제 경호안전대책기구의 명칭은 이제 경호안전통제단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이제 직원을 보죠. 직원은요, 특정직이다. 특정직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공무원에는요,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 있다. 공무원 이렇게 되면요,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요. 경력직, 특수 경력직이 있죠.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력직. 경력직은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정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특정직은 경력직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이제 특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직 있죠. 이렇게 일반 행정직 또는 일반 이 교육행정직, 이렇게 일반직하고 특정직 이렇게 나눠져요. 특정직.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그러면 경호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정무직과 별정직. 경호처장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차장은 1급 공무원 또는 고위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호처 직원은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특정직 공무원 이렇게 되죠.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호공무원은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호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면은, 이제 대통령 1급이 이제 관리관이죠. 2급이 이사관, 경호이사관. 이제 9급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경호 서기보라고 그래요. 서기보, 서기. 그 다음에 주사보, 주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급이면은 뭐 행정고시나 이렇게 하죠. 사무관이라고 하죠. 사무관.
그러니까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서기관, 그다음에 경호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렇게 가죠.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렇게 구성이 돼서 9급부터 1급까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임명해 가느냐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